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오늘 엄마와 가족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왜 부모님이 아닌 엄마와 가족이냐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남들보다는 조금 이른 끝을 맞이하셨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을 물어본다면 당연코 제 아버지라고 말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아버지의 제삿날에 찾아올 정도로 아버지는 괜찮은 인생을 사신 분이셨죠. 아버지가 떠난 지 5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일이셨어요. 자신의 선행을 남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 아버지는 가족보다도 남들을 돕고 위하는 것이 먼저긴 하셨지만 저와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긴 유산은 단돈 100만 원뿐이에요. 그것도 유산 정리나 이런 것이 아닌 돌아가시기 1년 전쯤이었나? 엄마와 저를 할 말이 있다며 따로 부르시더군요. 따로 자리를 마련한 아버지를 찾아가니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미안함이 가득한 안색도 그랬고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여보, 얘야,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항상 나와 함께 해주는 우리 가족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결정을 따라줬으면 해. 나도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결정한 일이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버지의 진지한 말에 저는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말씀하시나 싶었죠. 그런데 제 옆에 계시던 엄마는 대답하셨어요. 아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니죠? 나쁜 일만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보세요. 저희 가족 힘을 합치면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엄마도 머뭇거리며 말하는 아버지가 안 좋은 일에 휘말린 게 아닌가 싶은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그런 엄마에게 결심한 듯 아버진 다시 입을 여셨어요. 사실 내가 요즘 몸이 그리 좋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 재산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 내가 따로 모아둔 돈들은 전액 기부를 하려고. 공동자산은 그냥 당신 명의로 놔두고 이기적인 결정이라는 거 알아. 나도 처음에 많이 생각해 본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앞길을 살아갈 힘이 있지만 내가 기부해주는 곳의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 아이들이야. 당신도 알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전에 기부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나의 결정을 우리 가족이 이해해 주었으면 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했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저와 엄마는 생각이 깊어졌어요. 사실 어느 누가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덜컥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겠어요. 대답이 없는 저희 앞에 아버지는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죠. 이런 큰 결정 혼자서 내려서 미안하오. 대신이라긴 적지만 애랑 좋은 식사 함께 하라고 내가 조금 넣었어. 정말 이런 나의 결정 이해해 줬으면 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그 아이들에게 받은 도움이 많아. 내가 가는 길에는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고 싶어. 비록 그게 가족에게 좋지 않는 일이라도 말이야. 상의도 없이 미안해. 봉투를 받고 손에 쥔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말하셨어요. 당신의 결정 존중해 줄게. 이 돈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쓰자.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니까.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데 1순위인 것도 아니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어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건넨 하얀 봉투 안에는 단돈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떠나기 1년 전쯤에 저희에게 준 유산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모두를 기부하고 싶은 곳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실 엄마와 전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결정을 허락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왜냐면 아이들로 인해 새 인생을 살게 된 아버지의 삶이 전 재산 기부라는 결정으로 이어진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큰 결정을 혼자서 덜컥 한 것에 대해 저희에게 엄청 미안해하고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아버지의 선택을 저희는 존중했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한때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흔히 나이 먹으면 걸린다는 갱년기를 심하게 겪으신 경우죠. 아버지는 엄마보다 몇 배는 심하게 시달리셨어요. 삶의 의욕이 사라진 사람 같았죠. 먹고 자는 사람의 기본 욕구도 제대로 채우시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를 살게 해준 일이 바로 기부였어요. 기부에 대한 것을 삶의 목표로 세우고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아버지를 살게 만들었거든요. 기부라는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는 갱년기를 잘 넘기실 수 있었고 건강도 되찾으셨죠. 저희 가족도 아버지의 갱년기가 잘 지나간 것에 대해 감사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가 아버지의 결정을 어찌 나쁘다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유산 얘기를 덜컥 꺼낸 그날은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버지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나름 본인만의 고심이 있었을 거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앞뒤를 뺀 상황만 보이니 욕할 수 있겠지만 저흰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어찌되었건 아버지의 제삿날에는 항상 사람이 북적이니 저희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구나 싶어 다행이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기부 덕분에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니 만족합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엄마도 아버지가 느꼈던 행복을 느끼시고 계세요. 힘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본인의 자식을 키우는 것 같다고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아이들을 돌보는 게 마치 제가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다고 하세요. 제 생각에는 옆에 아버지도 이제 없고 저도 밖에 나가서 독립을 하니 쓸쓸하신 마음을 아이들을 돌보고 기부하는 일로 채우신 것 같아요. 또 어릴 때 저를 생각하며 그때 모성애를 되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엄마가 가장 고대하는 것은 바로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랍니다. 특히나 크리스마스가 오면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의 선물을 고민하고 고르곤 했어요. 어린이날은 어린이 모두가 행복한 날이지만 크리스마스는 가정에 따라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기죽지 않는 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본인의 물건들은 다 시장에서 사오면서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꼭 백화점에 가서 사셨을 정도였으니까요. 포장지 하나하나도 꼼꼼히 보시고 좋은 걸로 골라서 포장하셨어요. 매년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준 거죠. 한 번은 엄마와 함께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왜 백화점에서 애들 선물을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애들 선물을 왜 백화점에서 사는 거야? 그냥 완구점 저렴한 곳에서 사도 되지 않아? 그런 저의 질문이 귀엽다고 생각하신 건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주셨죠. 네 선물도 항상 백화점에서 샀었어. 꼭 여유가 있어서 백화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밖에 선물을 들고 나가도 아이들은 금방 좋고 나쁜 걸 알아보거든. 돈으로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참 우습다고 생각하지만 돈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어. 출신을 따지는 것도 똑같은 이치고. 난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현실을 몰랐으면 해서 항상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주는 거야. 차별을 받는 기분은 결코 좋지 않잖아. 또 특히나 크리스마스는 더욱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끼리도 서로 소외될 수 있으니까. 전 그제야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갔어요. 왜 항상 크리스마스는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하는지를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어요. 아무리 요즘 세상에 돈으로 차별하고 한다지만 그 작은 선물로도 아이들끼리 서로를 차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엄마는 기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생활을 정말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백화점에서 아이들의 선물을 고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때가 아니면 언제 백화점에서 쇼핑하면서 둘러보겠나 싶어서
저도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다고 했던가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러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시모, 제 친할머니와 마주치게 된 거죠. 앞으로는 엄마의 입장에서 시모라고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시모는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와는 완전히 딴판이시죠. 멀리서만 보고 있어도 시모구나 싶을 정도로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시거든요. 또 항상 대접받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시모가 지나가면 옛날 왕이 있던 시절처럼 모두가 자신을 우러러보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사치가 일상인 사람이에요. 저희 가족과는 정말 다른 성격을 가지신 분이죠. 사실 저희 아버지가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힘도 있지만 잘난 할아버지를 둔 덕도 있거든요. 시모는 그런 시부 할아버지의 힘으로 백화점의 VIP이기도 하고요. 거의 매일 출석 도장을 찍을 정도로 백화점을 제 집처럼 다니고 계시죠. 시모가 백화점을 오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VIP 혜택으로 백화점 직원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VIP라서 그런지 직원들을 막 부리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은요, 저희 시모가 백화점에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제 귀에까지 들린 적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VIP 라운지에서 둘러보다가 목이 타셨는지 직원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는데 그걸 마신 시모가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걸 커피라고 들고 와? 여기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커피를 누가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야, 정말? 그 초록색에 별 그려져 있는 거기 몰라? 거기 브랜드로 가져와야지. 이런 근본도 없고 맛대가리도 없는 걸 커피라고 들고 오고 있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여기 VIP야. 여기서 수천만 원 펑펑 쓰는 너희 단골. 너희가 받는 월급을 내가 내고 있다고. 그러면 대접을 잘해줘야지. 정말 어이가 없네. 네, 백화점에서 직원에게 자기 커피 좋은 거 안 줬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요. 백화점에서는 제공하는 원두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시모는 이처럼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너희가 가질 수 없는 부를 가진 집안의 사모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다니는 것이 일상인 사람이에요. 늘 소박하게 살고 있는 저희 가족과는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모가 항상 우리 친정 식구들을 별종이라고 칭했거든요. 특히나 이 별명을 생기게 된 이유가 더 어이없었죠. 아버지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알려지면서 시모는 저희를 별종이라고 부르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자기 자식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저희 엄마는 모르고 계셨어요. 저야 다른 친척들과 이리저리 자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시댁과는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았거든요. 자기 과시에 사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겠어요? 아무튼 우연히 마주하게 된 시모는 엄마의 면전에 대고 무안을 주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누구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전 재산 놔주고 거지 됐다더니 어떻게 백화점을 올 생각을 다 했대? 요즘은 백화점에 개나 소나 다 온다더니 정말인가 봐. 돈도 쥐뿔도 없을 텐데 뭘 사려고 오셨을까? 난 너와 달리 VIP라서 날 위한 물건이 다 따로 준비돼 있거든요. 어차피 다니는 길도 다를 텐데 서로 모른 척 다녀요. 물론 네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살 거 아니면 적당히 들쑤시고 다니고 재밌게 놀다가 가시라고. 어휴, 수준 안 맞아서 원. 여기 돈 없는 별종도 백화점에 다 오나 봐. 세상이 참 좋아졌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고 며느리인데 그런 가족에게 별종이나 거지 취급을 하는 걸 어느 누가 참겠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나서려는 순간 절 막아선 게 바로 엄마였죠. 예, 저런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오히려 대꾸해주면 더 신나서 한마디 더 할 뿐이야. 그냥 우린 우리 할 일이나 하고 가자.
그리고 가족끼리 입대는 거 남들 눈에 좋지 않아. 그냥 넘기자 우리. 또 애들 선물 고르는 건데 좋은 마음으로 골라야지. 좋은 일에 주는 선물인데 나쁜 마음 가지면 부정다. 화 삭히고 애들 선물이나 다시 보자. 엄마의 만류에 저는 화를 참아내며 아이들의 선물을 고르러 갔죠. 이왕 아이들 선물 사러 나왔으니 엄마의 말처럼 좋은 마음으로 고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저흰 한아름 선물을 사들고 폐점 시간쯤에야 주차장에 내려갔어요. 그렇게 트렁크에 한참 선물을 싣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절 쿡쿡 찌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대답을 하려는 순간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쉿, 목소리 내지 말고 엄마 따라 이리 와. 조용히. 엄마의 행동이 심상치 않아 조용히 따라갔어요. 저흰 차 뒤로 급하게 몸을 숨겼고 엄마는 어딘가를 열심히 찍고 있더라고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찍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어요. 마치 증거를 남겨놓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요. 저만 모르는 무언가를 발견하신 듯했죠. 그래서 숨죽이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요? 가만히 있던 저를 끌고 차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알고 보니 누군가가 어떤 차의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있었더랍니다. 그 행위가 심상치 않아서 조용히 차 뒤로 가서 숨은 거고요. 아휴, 사실 네가 짐을 싣고 있을 때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누가 어떤 차로 다가가더니 뾰족한 뭔가를 꺼내더라고.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걸로 나쁜 일이라도 당할까봐 조용히 하라고 한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소리라도 냈다가는 우리 쪽으로 올 것 같았거든. 어쨌든 시간 좀 지나서 저 차주에게 연락하고 영상 보내줘야겠어. 정말 심령 감수하는 줄 알았다. 사람이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말을 하는 엄마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정말 긴장을 많이 했던 거죠.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냐고요? 그렇지 않았기에 저희가 숨은 거랍니다. 폐점을 앞둔 시간이라 대부분의 차가 빠져나가고 그 시간에 저희만 주차장에 있었거든요. 만약 엄마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짐을 싣던 저희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긴장으로 기진맥진한 엄마 대신에 제가 흠이 난 타이어 차량으로 갔어요. 그리고 차 앞에 있던 번호로 저희가 본 일을 문자로 남겼고요. 추가로 영상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을 달라고도 했죠. 아직까지도 정말 아찔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와 저는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 핸드폰이 불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시모였는데 엄마와 오붓하게 있을 때는 전화를 받기 싫었어요. 시모가 엄마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걸 엄마도 알고 있는데 그런 시모와 제가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엄마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 일도 아니다 모른 척 넘어가던 일이지만 이미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두 번 다시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도 제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니 보셨던 모양이에요. 전화를 받으라고 전화기를 밀어주면서 말하더군요. 그런 엄마의 표정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의아했죠. 예, 시모가 전화 왔네. 전화 받아라. 나랑 있다고 안 받는 거야? 그러지 말고 받아. 무슨 말 하나 우리도 한번 드러나 보자. 왜 가만히 있는 너에게 저렇게 전화해서 안달이 난 건지 모르겠네. 그런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받은 전화는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치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백화점 들락거리는 거 좋아하지? 내가 오늘 쇼핑을 좀 했는데 짐이 좀 많네. 오늘 짐 좀 들게 와라. 내 덕에 VIP 대접도 한번 받아보고 티셔츠 쪼가리라도 하나 얻어 입고 싶으면 당장 튀어와. 어딘지는 알지? 내가 오늘 없는 너희에게 돈 좀 쓴다 정말.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니까. 30분 준다. 잔말 말고 빨리 와. 아니 할머니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 시모는 자기 말만 하더니 전화를 툭 끊더군요.
시모의 말은 저를 짐꾼으로 쓰고 싶으니 당장 뛰어와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말이었죠. 수고비로 티셔츠라도 하나 사준다면서요.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는 그 말에도 엄마는 픽 웃으며 당장 백화점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저 자세로 나가면 시모가 우리 가족을 더 못살게 굴고 무시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전 가기 싫었어요. 저희 가족 앞에서 돈의 힘에 무릎을 꿇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기세 등등한 시모의 모습을 보는 것도 싫고요. 그런 죄속도 모르는 엄만 절 끌다시피 해서 불구덩이로 밀어 넣었어요. 시모의 말처럼 30분 내로 그 백화점으로 뛰어간 거죠. 이 순간만큼은 시모보다 제 마음도 몰라주는 엄마가 더 야속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한 사실을 시모에게 알려줘야 했죠. 시모에게 연락을 하자 층수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더군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백화점이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층수만 알려주면 어떤 매장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매장도 위치도 모르니 저는 백화점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 마음도 모르는지 엄마는 옆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평소에 하지도 않던 쇼핑하더라고요. 아이, 우리 애가 없이 살아서 백화점 오는 거 정말 좋아해요. 제가 해줄 순 없지만 많이 보고 다니고 알아서 비슷하게 옷을 맞춰서 입더라고요. 우리 딸이지만 참 착하죠. 바르게 커서 딸만 보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답니다. 이런 딸이니 제가 백화점에서 뭐 하나라도 사줘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인심 쓴다 정말. 우리 딸 예쁘게 입어. 엄마가 딸 위해서라면 다 해줄 수 있지. 그런 엄마가 이상했어요. 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저희 평소에 시장이나 보세옷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큰 지출을 하는 엄마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 저렇게 남들에게 제 이야기나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이상했죠. 그런 저와 엄마는 쇼핑을 끝내고 도도하게 시모가 있는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백화점에 자주 오지 않았기에 VIP 라운지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말이에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VIP 라운지 앞에는 시모가 당당하게 서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시모를 지나쳐 VIP 라운지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당황했지만 그런 저희를 본 시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예. 너희들 같은 거지들은 여기 못 들어와. 여기 연간 얼마를 써야 들어올 수 있는지 알고나 있니? VIP 라운지는 백화점 최고 고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너희 같은 애들은 절대 발도 못 디뎌. 어디서 감히 들어가려고 그래? 요즘은 개나 소나 다 VIP 라운지 구경하려고 들어가려 하네. 웃긴다 얘. 직원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얌전히 여기 앞에 서 있어. 내 짐 들고 오라고 할 테니까. 내가 VIP라고 너희도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너희는 내가 주는 콩고물이나 얻어먹으면서 있으라고. 당당하게 VIP 라운지로 들어가려는 엄마의 앞을 막으며 시모는 자지러지게 웃더군요. 그러면서 여긴 개나 소나 들어오는 장소 아니니 그냥 앞에서 기다리라고. 저희를 짐꾼으로 쓰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런 시모의 말을 엄마가 가뿐히 받아치더라고요. 어머니, 개랑 소면 다행이죠. 요즘은 파리가 자꾸 VIP 라운지에 꼬인다고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머니도 이 소문 아세요? 저희처럼 백화점에 잘 오지도 않는 손님에게까지 들리는 거 보면 VIP 고객인 어머니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파리가 왜 자꾸 꼬일까요? 어떤 파리인지 저도 보고 싶으네요, 정말. 소문으로 듣던 파리 구경하려고 저도 여기 VIP 라운지에 온 거거든요. 이 말과 동시에 엄마는 VIP 라운지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문이 열림과 동시에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을 봤죠. 멋쩍게 눈인사를 하는 엄마 기침 소리에 혼 직원이 나오더니 길이까지 해서 앞에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TV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 같았죠. 저도 놀랐지만 저보다 더 놀란 시모는 담당 직원에게
여기 아무나 들이지 말라고 격 떨어진다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관리를 잘해야 VIP 유지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1년에 얼마를 써야 올 수 있는 곳인 줄 아냐면서 VIP 시스템에 대해서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하지만 곧바로 온 직원의 태도에 전 더욱 깜짝 놀랐죠. 그분이 엄마가 아닌 시모를 향해서 주의를 줬거든요. 저 고객님, 죄송하지만 큰 소리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직 남아있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님들이 너무 소란스럽다고 클레임이 들어와서요. 아무리 VIP 고객님이라도 지켜줄 도리는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시모는 다시 큰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그 직원은 말을 마친 곧바로 엄마에게도 말했죠. 참, 그리고 고객님은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 부회장님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잘 안내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모는 직원의 입에서 부회장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재빨리 주변을 살피면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라고요. 또 자기가 들고 있던 가방도 내팽개치며 다른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막 물어보면서 다녔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 일에 대한 전말을 전해 들었는지 잠시 뒤 저희 모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상황을 다 인지한 시모는 엄마에게 거수 경례까지 하더군요. 저는 이 상황이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 저를 이끌며 조용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엄마는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딸, 많이 놀랐지? 사실 그날 있었던 일 말이야. 왜 우리가 타이어 흠내고 있던 사람 찍고 숨죽이고 있었던 날. 그날 차주에게 네가 문자 남겼었잖아. 그 뒤로 따로 연락이 오셨었어.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누구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지. 그런데 여기 백화점 부회장 사모님이라고 하더라고.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때 찍은 증거 영상 혹시 보내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 그제야 이 영상이 어떤 사건의 열쇠가 되는 거였구나 싶었어. 그래서 사람 확인만 좀 해보자 하고 얼른 그 백화점 부회장 사모님이란 사람에게 넘겨줬지. 네, 저희가 그때 찍었던 영상의 차주가 바로 백화점 부회장 사모 차였던 거예요. 그 사모님은 몇 개월이나 지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있어서 안달이 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 와중에 엄마가 찍어서 보내준 영상이 증거가 돼서 위험한 범인을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저희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평생 VIP 자격을 준 거였죠. 처음에는 내가 안 받으려고 했어. 감사를 받으려고 했던 일도 아니고 혹시나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혹은 그 차량 주인을 위해서 찍은 영상이니까 위험한 사람처럼 보였으니 그 차주에게도 분명 해가 되는 사람일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래서 처음 그 사모님이 VIP 자격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거절했었지. 근데 한사코 나한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제발 VIP 자격 그냥 받아달라고 하더라고. 자기한테는 어려운 일 아니라고 사람을 도와줬는데 감사는 받아줘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모,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너한테 전화를 하는 걸 봤어. 그래서 네가 준비할 때 사모님께 연락해서 혹시 내가 오늘 찾아가는데 VIP 대접을 받을 수 있겠냐 물었어. 사모님이 정말 흔쾌히 승낙해 주더라고. 백화점 정책상 안 된다고 해도 자기 남편에게 꼭 부탁해서 오늘만이라도 특별히 지시해 놓겠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시모 전화에 당장 여기 오자고 한 거야. 사람이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싶더군요. 남들은 열심히 번 돈을 수천만 원을 써야 VIP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잠깐 행한 선한 행동에 저흰 VIP 자격을 얻었으니까요. 또 엄마도 시모에게 쌓인 게 많았구나 싶었죠. 자식인 제 앞에서는 그냥 없는 듯이 행동해서 잘 느끼지 못했었으니까요. 이제야 이 모든 일이 납득이 갔죠. 엄마가 시모의 전화에 왜 여기를 오자고 했는지, 엄마는 왜 쇼핑을 하면서 제 자랑을 하면서 다녔는지, VIP 라운지로 어떻게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요.
사모의 감사 인사 겸 선물로 시모의 콧대를 한번 눌러주려고 했던 것을요. 저를 시모의 짐꾼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닌 엄마의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그냥 통쾌한 하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시모를 노려보면서 직원에게 말했죠. 여기 직원분에게 말씀드릴게요. VIP 라운지에서 VIP 행동을 하려면 사람도 VIP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렇게 경우도 없는 사람을 VIP로 놔두면 백화점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부회장 사모님이 오시거든 이야기하거나 부회장님께 보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나 오늘 있었던 일을 예시로 들면 어떻게든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이 속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직원분들만 믿고 오늘은 그냥 가보겠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알겠다고 했죠. 얼마 뒤 들은 소식에 의하면 시모는 백화점 VIP 자격을 잃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시모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제가 쓴 돈이 있지 않냐며 백화점에 가서 난리를 피웠다고 해요. 참, 가족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갑의 입장에서 사람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저도 시모의 처지가 고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우리 가족과 상관이 없다고 딱 잘라버리는 엄마를 보며 사이다를 드럼통으로 마신 것처럼 통쾌했죠. 평소에도 돈이 많은 것을 과시하던 시모의 낙이 백화점 주차장에서 VIP 라운지까지 대접받는 것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낙을 못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부끄러울 거예요. 저희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벌써 소문을 듣고 깔깔거리며 웃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물론 평소에 저희 가족과 시모의 사이를 아니까 저희까지 비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았고요. 어쨌거나 자기가 백화점 VIP라며 떵떵거리던 시모의 모습을 안 보게 돼서 너무 속이 편하네요, 전. 참, 그리고 엄마와 그 백화점 부회장 사모님은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정말 옆에서 보는 자식 눈에도 친자매 이상으로 보여요. 엄마가 처음 사모님을 만날 때는 뭔가 벽이 느껴지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말이 잘 통하는 분이셨다며 엄청 자주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두 분이 친해진 계기는 다름 아닌 평소의 가치관 때문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부 생활과 겸손함, 생활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저희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이 사모님에게도 와닿았나 봐요. 서로 살아온 환경은 무척 다르지만 통하는 게 있다며 저희 집에도 엄청 자주 놀러 오셨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와 엄마는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가거든요.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노인분들을 돕는 그런 활동인데 사모님이 갑자기 같이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좋은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라 너무 고된 일이 아닐까 싶었는데 사모님은 힘들어하면서도 엄청 즐겁게 봉사를 즐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봉사가 끝나고 자신이 차 한 잔을 대접하겠다며 저랑 엄마와 함께 근처 괜찮은 찻집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저희 가족을 앉혀두고 이야기하더군요. 얼마 만나지도 않은 제가 이런 말 한다는 게 어이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요즘 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거든요. 남들은 저희가 잘 살고 돈이 많다고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냐 싶겠지만 저는 지금도 좀 지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이상한 스토커가 저에게 붙어서 삶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요. 사실 우울했던 게 그 스토커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런 제가 그나마 숨 쉴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요. 바로 당신들을 만난 거예요. 요즘은 어찌나 활력이 돋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정말 이렇게 친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서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곤 하잖아요. 또 그만큼 부를 쌓고 싶어서 노력하는 게 서민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부유한 사람도 때때로 자기만의 고충이 있구나 싶었어요. 물론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사모님은 말을 이어가셨어요.
저도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남편과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그이는 백화점 부회장이 된 거고 저는 그 사모가 된 거죠. 남편 덕분에 좋은 옷, 좋은 것들 많이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씩 백화점을 나가면 부인의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과신, 자만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때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이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을 저렇게 낮춰서 볼까 하고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돈이라는 건 죽어서도 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모임 같은 곳을 가도 이제는 차별 대우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마치 부잣집 사모님 오셨네 하면서요. 그 느낌이 정말 싫었거든요, 전.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는 사모님이 한 템포를 끊으실 때 이야기하셨죠. 사모님, 저희가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저희는 사모님처럼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넉넉한 생활은 즐기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넉넉한 와중에 갱년기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삶의 의욕이 없다고 했죠. 그때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봉사활동, 기부활동이고요. 그래서 저도 여태 아이들을 돌보거나 노인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고요. 저와 같이 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마음의 짐이 덜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혼자보다 함께 하다 보면 아마 활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저희 엄마의 말에 사모님은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셨죠. 삶을 살면서 이제야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요. 정말 얼마 만나지도 않은 저에게 그런 말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봉사활동 다니고 싶네요. 저도 집에 가서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해줘야겠어요. 하늘이 정말 저희를 친구로 이어주려고 부인께서 그 스토커 사건을 발견하셨나 봐요. 앞으로도 종종 만나요, 우리. 이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이 대화를 나눈 뒤에는 정말 중마고우처럼 두 분은 친해지셨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물론 저희가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는 것에 즐거워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두 분의 우정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바로 다음 달에도 백화점 사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답니다. 두 분의 우정은 앞으로도 꾸준할 것 같아요. 저의 엄마의 이야기였지만 제 이야기처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